학생이 교사를 빗자루로 때리고 손으로 머리를 밀칩니다. 교권이 무너진 교실의 모습. 그런데 정말 선생님하고 장난스럽게 했다. 그 동영상에 보는 것과 같은 행동은 그런데 이 사람이 잘못했다. 교육 현장에선 교권 침해에 강력하게 대응할 의지가 있는지 생각해야 하는 대목입니다. 경찰은 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학생 2명을 구속하는 등 6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스승님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며 존경심을 표하던 건 이제 옛말이 되어버린 걸까요? 학교 현장에서 교권 침해가 그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온 건 이미 오래된 일입니다. 그래도 선생님인데 학생들을 곤란하게 할 수는 없어서 입 밖으로 꺼내는 것 자체가 불명예스러운 일이어서 애써 드러내진 않았지만 상처는 아프고 또 깊었습니다. 김순영 씨를 만난 건 올겨울 첫 한파 경보가 내려진 날입니다. 제가 맞춤형으로 이렇게 선에서 떼올 수도 있거든요. 보험 설계사로 일한 지 2달째, 나이 50이 넘어 새로운 일에 적응하느라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과는 없죠. 내가 개척을 해서 이렇게 고객을 만들어야겠죠. 하지만 이제 욕심 안 부리고. 김순영 씨는 고등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36년 동안 교단에 섰습니다. 이건 뭐예요? 이거 소품 데리고 가서 음악 옛날에 이렇게 카세트 갖고 갔잖아요. 갖고 이제 애들 데리고 같이 춤추는 거예요. 김 선생님은 천직으로 여기던 교단을 떠나 지난해 8월 명예퇴직했습니다. 1년 전 수업 시간에 일어난 일이 화근이 됐습니다. 한창 수업을 하고 있었는데 학생 2명이 크게 떠들었습니다. 조용히 하라고 몇 차례 말했는데도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제 목소리 커지면 지들도 커지고.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갖고 막 큰 소리로 조용히 해 그랬죠, 제가. 선생님이 언성을 높이자 학생 1명이 철제 의자를 집어들고 선생님을 향해 던졌습니다. 나중에 해서라 죽여버린대요. 그러면서 딱 일어서는 거야. 머릿속에 아무 단어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던져가지고 탁 여기 와서 맞았어요. 김 선생님은 의자에 맞은 어깨 인대가 찢어져 수술을 받고 7주 동안 입원을 해야 했습니다. 불면증과 불안장애로 정신과 치료도 받았습니다. 이후 6개월의 병가를 받아 치료를 마치고 다시 학교에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다시 돌아간 학교에서는 악몽 같은 시간이 이어졌다고 김 씨는 회상합니다. 제가 교장한테 인사를 갔죠. 근데 저 때문에 학생 모집이 안 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업 들어갈 때 그 반 들어갈 때 그게 두렵죠. 아무 일이 없어야 되는데 도저히 못 다니겠더라고요. 더 이상. 결국 김 씨는 교단에서 정년을 맞고 싶다는 소박한 꿈을 접어야 했습니다.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가 교권 침해가 의심된다며 취재진에게 제공한 동영상입니다. 완전 어이없어. 멋있다. 왜요? 틀린 말 한 거 없어. 근데 지금 학생분들이 나가야 돼요? 싫어요. 특히 여교사가 많아짐에 따른 성희롱적인 표현이나 행동. 선생님이 일단 제자로부터 그 어떤 폭언이나 특히 폭행을 받게 됐을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업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상적인 수업과 생활지도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라는 거죠. 이처럼 학생들이 선생님을 무시하거나 불쾌한 말을 공공연하게 하는 것은 더 이상 놀랄 만한 일이 아니라는 게 현직 교사들의 증언입니다.
신체적인 폭행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좀비놀이라고 해서 다 이제 책상에 누워있다거나 좀 무시할 만한 선생님 수업 시간에는 불을 막 꺼놓는다거나 임상부 선생님이신데 그분 배를 가격한 학생 사례도 있었고요. 지난 2010년 이후 지난해 상반기까지 공식적으로 집계된 교권 침해 건수는 2만 6천여 건. 1년 평균 4,800건의 교권 침해 사건이 접수된 셈입니다. 학생에게 폭언, 욕설을 들은 경우가 가장 많고 수업 진행 방해가 뒤를 이었습니다. 선생님이 폭행이나 성희롱을 당한 경우도 5년 반 동안 800건이 넘습니다. 일부 학생들에게 요즘 선생님의 의미를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려나? 그러니까 그냥 시험 내는 사람 앞에 나가서 시험 내는 사람 그런 거죠. 수업 시간에 그냥 티격태격 하다가 갑자기 싸우면 쌤이 아무리 와서 말려도 안 멈추고 그냥 계속 그러면서 욕하고 그래요. 그 자기 통제가 안 돼요? 네. 왜요? 애들이 버릇이 없어가지고. 일선 교사들은 입시 위주의 교육 풍토, 공교육의 추락과 함께 교사 권위도 무너진 지 오래라고 말합니다. 수능에 들어가지 않는 과목 선생님들 수업은 아예 안 듣고 잔다든지 자는 학생을 깨우더라도 왜 깨우냐고 선생님한테 오히려 욕을 한다든지 그냥 교실을 나가버린다든지. 학생들만 교권을 침해하는 건 아닙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감 선생님은 지난해 봄 개학한 지 사흘 만에 한 학부모로부터 담임교사를 바꿔달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합니다. 장애를 가진 학생과 2년째 같은 반이 되었다. 선생님 나이가 많다. 친절하지 않다 등의 이유라는 겁니다. 이 학부모는 학교를 찾아와 항의하고 휴일, 밤, 낮 할 것 없이 장문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말합니다. 나와라. 내가 그냥 머리끄댕이를 잡아서 가만 안 놔주겠다. 그런 정신과 치료 받으셨습니다. 치료를 받고 병가를 내시게 됐어요. 6개월 이상을. 그 반에 어느 선생님도 들어가려고 하진 않는 거예요. 그 반 담임을 해야 되는데. 학부모에게 시달리던 담임 선생님은 결국 병가를 냈습니다. 그러자 같은 반의 다른 모든 학부모들이 담임 복귀를 원하는 탄원서를 냈고 학교는 해당 학부모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 같은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는 지난 2010년 이후 410여 건이 일어난 것으로 교육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교사도 아무리 공무원이지만 기본적인 인권이 있는데 또 욕을 하거나 또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거를 참아야만 하는 거는 그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오히려 심해져서 결국에 다른 아이한테 교사로서 제대로 자신감 있게 가르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일인 것 같아요. OECD가 34개 회원국 교사 10만 5천 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국내 대학이 분석한 결과 교사가 된 걸 후회한다고 답한 한국 교사는 2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대상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로 OECD 평균 9.4%보다는 배 이상 높았습니다. 워낙 문제가 발생을 한다면 자연스럽게 그걸 드러내서 교사들을 권익을 일정 부분 보호해줘야지만 교실 안에서 교사가 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발생을 하게 된다. 더 이상 교사가 이제는 모든 걸 다 안고 가고 피해가 있거나 해도 학생을 아량으로 봐주는 이런 구조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라고 하는 거는 새롭게 좀 생각을 해야 될 거고. 지금 교육 현장에서 이런 피해 교사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문제는 기존의 제도조차 그 기능을 잘 수행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지난 2014년 4월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이 시행되면서 모든 학교와 시도교육청은 교권보호기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교육청이 변호사가 포함된 법률지원단을 설치했습니다. 이 법률지원단을 이용해봤다는 고등학교 교사를 만났습니다.
학생들 사이에 벌어진 사이버 폭력 문제를 중재하다 학부모로부터 폭언을 듣고 해법을 물었지만 무성의한 대답만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처리해 주는 거 없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선생님 형사소송 하세요. 예? 형사소송 그런 거 어떻게 해야 돼? 본인 혼자 하시는 거라고. 여기서는 전체에서 처리해 주는 거 전혀 없다고 혼자. 근데 그렇게 하면 선생님 한 3년 걸릴 겁니다. 관할 교육청도 소속 변호사들이 단순한 자문에만 그치고 있다는 한계를 인정했습니다. 올해부터 전담 변호사를 채용해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전문적인 지원 역할을 좀 미흡했던 거로 생각이 되고요. 새로 채용되는 전담 변호사는 피해자를 직접 만나서 상황 파악하고 안내하는 이런 자세한 역할을 부여할 생각입니다. 교사가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피해를 입었을 때 학교에서 교권보호위원회를 열도록 되어 있지만 이 역시 큰 실효가 없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정교조 서울지부가 교원 1,200여 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교권 침해를 입었을 때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처리한다는 응답은 5%, 교육청에 도움을 요청한다는 3.8%에 불과했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에서는 그냥 하나마나한 소리 하다가 끝났을 거예요. 어떠한 강제적인 게 하나도 안 나왔었어요. 해결이 하나도 안 됐다고. 올해 8월부터 교권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시행됩니다. 교원을 폭행, 모욕한 학생과 학부모는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교원치유센터도 설치됩니다. 하지만 교사들은 모두 사후 대책일 뿐 교사들의 권위와 위상을 높여 교권 침해를 줄일 근본 대책은 없다고 말합니다. 예방적 조치가 선결돼야 하거든요. 생활지도권 부분을 강화하는 것이 후속적으로 법령에 마련되지 않는 이상 이런 사후적 조치의 교권보호법으로는 지금 심화되고 있는 교권 침해 현상 부분이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다. 스승에 대한 무조건적인 존경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교육 현장에서 교권 침해가 빈발한다면 그 피해는 결국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는 사실은 누구라도 예측 가능한 일입니다.